30층 높이의 호텔 미팅룸. 정오의 햇살이 통유리 창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이곳에서 60대 여성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노부인은 대표님이라고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진주 목걸이가 그녀의 몸짓에 따라 흔들렸고 눈가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그토록 도도하고 오만했던 그녀가 이렇게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녀 앞에 선 젊은 여성은 차분한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비즈니스 정장이 잘 어울리는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왜 이러시냐고 담담하게 물었지만 그 목소리 안에는 3년간 쌓인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회의실 밖에서 지켜보던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업계에서 승승장구하는 젊은 여성 CEO 앞에 무릎을 꿇은 노부인.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바로 이 순간,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을 3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젊은 여성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모든 것은 한 통의 전화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은 서리는 지금 바로 오라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 시어머니 강미숙 여사는 그녀를 한 번도 제대로 된 며느리로 인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집딸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분수도 모른다는 것이 시어머니가 가장 자주 하는 말이었습니다. 서린의 친정은 확실히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평범한 집 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에게는 그것이 용납할 수 없는 결함이었습니다. 명절 아침 서린은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제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을 끓이는 동안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서린아, 이것도 좀 다시 해. 간이 안 맞잖아.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부엌에 울렸습니다. 서린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음식을 다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제사상이 차려졌습니다. 온돌방 바닥에 놓인 소반 위에 정성스럽게 올려진 음식들.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남편 정우는 서린의 옆에 앉았지만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음복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린이 막 수저를 들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그녀의 앞에 놓인 접시를 빼앗았습니다. 너는 나중에 부엌에서 먹어. 손님들 오시는데 상에 앉아 있으면 보기 안 좋잖아. 친척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서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숙인 채 젓가락질만 계속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온 서린은 싸늘한 싱크대에 기대어 눈물을 삼켰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녀를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하인처럼 대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자란 애는 어쩔 수 없어. 교육이 안 되어 있다니까.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친척들에게 하는 말이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우리 정우가 눈이 멀어도 단단히 멀었지. 그런 집 딸을 데려와서. 서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비록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정직하고 성실한 분들이었습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그녀를 대학까지 보내주신 자랑스러운 부모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돈과 집안 배경만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믿는 분이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어서야 서리는 찬밥에 김치를 올려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더 서러운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늦은 밤 정우가 방으로 들어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좀 심하신 건 알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2년이 지났어요. 서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2년 동안 단 하루도, 단 한 번도 나아진 적이 없었어요.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등을 돌려 누웠을 뿐이었습니다. 새벽 3시. 집안이 모두 잠든 시간. 서리는 조용히 부엌으로 내려왔습니다. 찬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노트북을 꺼내 들고 식탁 구석에 앉았습니다. 화면의 빛이 얼굴을 비추자 그녀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낮에는 무기력한 며느리였지만 이 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서리는 사업 계획서를 검토하고 시장 분석 자료를 읽고 투자자들에게 보낼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그녀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자신만의 회사를 만들어 성공시키는 것. 대학 시절부터 품어온 그 꿈을 결혼 후에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시댁의 무시와 차별이 그 꿈을 더욱 간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노력이 빛을 볼 거라고 서리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복잡한 재무 차트와 사업 모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리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잠시 스타트업에서 일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것들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가난한 집딸이 뭘 안다고 회사를 다니냐며 비웃었죠. 새벽 5시가 되자 서리는 서둘러 노트북을 정리했습니다. 곧 시어머니가 일어날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노트북을 다시 찬장 깊숙이 숨기고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8시 가족들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요즘 빈둥거리기만 하는 것 같은데 집안일이나 제대로 하라고. 젊은 것이 벌써부터 게을러서 어떻게 하냐고. 서리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더 열심히 하겠다고. 남편 정우는 신문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매일 새벽에 일어나 무언가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여자가 뭘 할 수 있겠냐는 생각이었죠. 점심시간 서리는 시장에 갔습니다. 장을 보러 간다고 했지만 사실은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장 근처 작은 카페에서 온라인으로 만난 창업 동료들과 미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서린의 아이디어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작은 투자라도 받을 수 있다면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 텐데. 서린은 간절한 마음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미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서린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시장 가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고, 설마 다른 데 들렀다 온 것은 아니냐고. 서린은 길이 막혀서 늦었다고 둘러댔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녁 서린은 또다시 부엌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님이 왔을 때 며느리가 상에 같이 앉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가난한 집딸이 손님들 앞에 나서면 집안 망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서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에도 그 다음 날 새벽에도 그녀는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서린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 폭우가 쏟아지던 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시어머니가 우연히 발견한 서류 한 장이었습니다. 서린이 급하게 나가면서 가방에서 떨어뜨린 사업계획서. 시어머니는 그것을 집어들고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시어머니는 식탁에 그 서류를 내던졌습니다. 이게 뭐냐고, 남편 몰래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서리는 창백한 얼굴로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몇 달간 준비한 사업 계획서가 시어머니의 손에 구겨져 있었습니다. 정우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아내가 자신도 모르게 창업을 준비하고 있었다니. 그는 배신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왜 상의도 없이 이런 일을 벌였냐고. 시어머니는 더욱 격앙되었습니다. 가난한 집딸이 주제도 모르고 사업을 한다고. 남편 등골 빼먹을 생각이냐고.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온갖 모욕적인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신의 돈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하는 일이라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하지만 시어머니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우리 집안에 너 같은 며느리는 필요 없다고. 정우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어머니의 편에 섰습니다. 서린에게 일단 친정에 가서 좀 있으라고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자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쫓아내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서린은 빗속으로 나왔습니다. 작은 캐리어 하나에 옷가지 몇 개만 담아서 폭우가 쏟아지는 거리에 서서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 것들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2년 동안 참고 견뎠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마저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이 가장 아팠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빗속을 걸으며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친정으로 돌아온 서린을 본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딸의 젖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이제 집에 왔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서린은 어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날 밤 서린은 작은 방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꿈을 펼칠 때가 왔습니다. 투자자들에게 메일을 보내고 사무실을 알아보고 직원 채용 공고를 올렸습니다. 물론 자본금은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녀에게는 열정과 실력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혼하자고. 서리는 담담하게 동의했습니다. 더 이상 미련은 없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마지막까지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가난한 주제에 건방졌다고, 이제 제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고. 서리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류를 받아들고 돌아섰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빗물에 씻겨 내려간 과거를 뒤로하고. 이혼 후 6개월. 서린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친정집 근처의 작은 원룸 사무실. 간판도 제대로 달지 못한 그곳이 서린의 새로운 전장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2시까지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고 휴일도 없었습니다. 처음 2달은 정말 막막했습니다. 투자금은 겨우 1,000만 원. 친정 어머니가 평생 모은 적금을 깨서 준 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를 믿는다고, 꼭 성공할 거라고. 서린이 시작한 사업은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커머스 시장이 막 성장하기 시작할 때였죠. 대기업들이 아직 진출하지 않은 틈새 시장을 노렸습니다. 직원은 단 2명. 대학 후배였던 개발자 1명과 디자이너 1명이 전부였습니다. 그들도 서린의 열정에 감동해서 박봉을 감수하고 합류했습니다. 첫 계약을 따낸 날을 서린은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작은 의류 브랜드였지만 그들이 서린의 플랫폼을 선택해준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서 세 사람은 사무실에서 소주 한 잔을 나눴습니다. 그때 개발자 후배가 말했습니다. 대표님, 우리 정말 해낼 수 있을까요?
서린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럼요. 반드시 해낼 겁니다. 그날 밤 서린은 빈 사무실에 혼자 남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드디어 시작했다는 자신의 힘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는 감격의 눈물이었죠. 1년이 지나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서린의 플랫폼은 빠르게 성장했고 입점 업체가 100개를 넘어섰습니다. 직원도 10명으로 늘었고 사무실도 더 넓은 곳으로 이전했습니다. 업계에서 서린의 회사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었습니다. 젊은 여성 CEO가 만든 혁신적인 플랫폼이라는 기사가 여러 매체에 실렸습니다. 투자 제안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벤처 캐피털에서 연락이 왔고 서린은 신중하게 검토한 끝에 1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투자 계약을 맺은 날 서린은 직원들과 함께 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성공을 축하하며 더 큰 미래를 꿈꿨습니다. 2년째가 되던 해 서린의 회사는 업계 3위 안에 드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매출 100억 원을 돌파했고 직원 수는 50명이 넘었습니다. 이제 서린은 더 이상 무시당하던 가난한 집 딸이 아니었습니다. 업계가 인정하는 젊은 CEO였고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서린은 겸손했습니다. 매일 아침 직원들보다 먼저 출근했고 가장 늦게까지 남아 일했습니다.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했고 회사의 성장을 모두의 공으로 돌렸습니다. 어느 날 서린은 우연히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3년 전 시댁에서 눈물을 삼키던 그 여자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자신감 넘치는 CEO가 서 있었습니다. 서린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장난처럼 바로 그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연락이 한 통 들어왔습니다. 그날 아침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큰 건이 들어왔다고. 중견기업 한성물산에서 우리와 독점 계약을 원한다고. 한성물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서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곳은 바로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였으니까요. 서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거절할까? 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니 이것은 회사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계약이었습니다. 한성물산과 손잡으면 업계 1위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였죠. 미팅 날짜가 잡혔습니다. 일주일 후 호텔 30층 비즈니스 라운지. 서린은 그날을 위해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최고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었고 계약 조건을 세밀하게 검토했습니다. 감정은 배제하고 오직 비즈니스로만 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서린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비서와 팀장들이 그녀를 따랐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강미숙 여사는 며느리였던 서린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린을 바라보았죠. 옆에 앉은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린은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커머스 플랫폼 스마트몰의 대표 윤서린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가난한 집 딸이라고 무시했던, 집에서 쫓아냈던 그 며느리가 지금 자신들이 간절히 손잡고 싶어하는 회사의 대표라니. 서린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차분하고 전문적으로 회사의 비전을 설명했고 한성물산과의 시너지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그녀의 발표는 완벽했고 모든 질문에 명쾌하게 답했습니다. 한성물산 측 임원들은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젊고 유능한 CEO는 처음 본다고, 꼭 함께 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충격에 빠진 채 서린을 바라볼 뿐이었죠. 휴식 시간 시어머니가 서린에게 다가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린아, 정말 내가 이 회사 대표가 맞니?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3년 전 집에서 나온 후 창업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너무 몰랐구나. 너를 그렇게 무시하고. 서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비즈니스입니다, 어머니. 과거는 잊고 회사의 이익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재개되었고 계약 조건이 논의되었습니다. 서린이 제시한 조건은 합리적이면서도 자신의 회사에 유리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협상 테이블의 갑이었고 주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한성물산은 서린의 조건을 모두 수락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경영난에 빠진 한성물산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서린의 플랫폼뿐이었으니까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3년 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독서를 퍼부었던 그 손이 지금은 며느리였던 여자에게 간절히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일어섰습니다. 좋은 거래였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가 회의실을 나가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서린아, 잠깐만. 제발 잠깐만. 서린이 멈춰 섰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니 시어머니가 따라 나와 있었습니다. 회의실 밖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호텔 30층의 통유리 너머로 도시가 내려다 보였고 정오의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정우가 너를 찾고 있어. 이혼한 후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고. 서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너를 그렇게 무시하고 구박하고 집에서 쫓아내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서린아, 용서해 줄 수 없겠니?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돈과 집안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어.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몰랐어. 서린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무언가 믿기 힘든 행동을 했습니다. 그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명품 정장을 입은 채로 한때 그토록 무시했던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린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게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지금도 악몽처럼 떠올라. 내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여성 앞에 무릎 꿇은 노부인. 그것도 호텔 복도에서. 서리는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빈 회의실로 들어간 두 사람. 시어머니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을지.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이런 큰 회사를 만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내 곁에 있었다면, 내가 너를 며느리로 제대로 대했다면. 서리는 티슈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미 과거를 정리했습니다. 원망도 없고 미련도 없어요. 정말이니? 정말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니? 서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서라. 사실 용서할 것도 없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의 가치관대로 행동하신 거고 저는 제 길을 간 것뿐이에요. 시어머니가 서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시 우리 며느리가 되어줄 수 없겠니? 정우도 후회하고 있어. 내가 없는 3년 동안 제대로 살지 못했어. 서리는 손을 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저도, 정우 씨도, 어머니도 모두 변했어요.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 적어도 가끔은 만날 수 있을까? 밥이라도 한 끼. 서리는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오늘 계약은 순수하게 비즈니스입니다. 한성물산과 저희 회사가 상생하는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시어머니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린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그토록 업신여겼던 며느리가 이제는 손도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었습니다. 서린이 회의실을 나가려다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람의 가치는 집안이나 돈으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증명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말을 끝으로 서린은 회의실을 떠났습니다. 뒤에 남은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계약을 맺은 지 한 달 후, 서린의 사무실로 예고 없는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정우였습니다. 3년 만에 만난 전 남편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깊어진 주름,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때 자신만만했던 그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지친 사람의 눈만 남아 있었죠. 비서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대표님, 이분이 꼭 만나야 한다고 하시는데. 서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정우가 대표실로 들어왔습니다. 넓고 깔끔한 사무실,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도시 전망, 그리고 대표 의자에 앉아 있는 서린.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잘 지냈니? 서린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보시다시피요. 정우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정말 잘 지낸 것 같구나. 아니, 잘 지낸 정도가 아니라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정우는 한참을 말없이 서린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과하러 왔어. 너무 늦었지만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서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계속했습니다. 3년 동안 매일 후회했어. 그날 밤, 비 오는 날 너를 내보낸 것. 어머니 편에 서서 너를 외면한 것.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어.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남편으로서,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도 하지 못했어. 어머니가 너를 그렇게 대할 때 나는 비겁하게 침묵했어. 정우 씨. 정우는 손을 들어 말을 이었습니다. 들어줘. 이 말만은 꼭 하고 싶었어. 너는 훌륭한 사람이었어. 항상 그랬어. 단지 내가, 우리 가족이 너의 진가를 몰라봤을 뿐이야.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한테 들었어. 무릎까지 꿇으며 사과했다고. 그런데 너는 용서한다고도 용서하지 않는다고도 하지 않았다고. 서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서할 것도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각자의 선택이었고 각자의 길을 간 것뿐이에요. 정우가 서린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서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우 씨,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이 변했어요. 저는 더 이상 3년 전의 그 서린이 아니고 당신도 그때의 정우 씨가 아니에요. 하지만 서린이 일어섰습니다. 정우 씨도 이제 자신의 삶을 사세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정우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너는 행복하니? 서린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저는 행복합니다. 제 이름으로, 제 능력으로, 제 선택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앞으로 잘 지내. 더 이상 찾아와서 괴롭히지 않을게. 그저 멀리서나마 내 성공을 응원할게. 정우가 문을 나서려는 순간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서린아, 너는 항상 빛나는 사람이었어. 단지 우리가 그 빛을 보지 못했을 뿐이야. 이제라도 내가 제대로 빛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1년 후 서린의 회사는 업계 1위가 되었습니다. 연 매출 500억 원을 돌파했고 직원 수는 200명이 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명실상부한 성공한 CEO였죠. 그해 겨울, 경제인 연합회 송년 행사. 서린은 올해의 젊은 기업인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상식장에는 많은 기업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시댁 가족들도 있었죠. 한성물산과의 계약 덕분에 그들도 위기를 벗어나 다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서린이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그녀를 비추자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수상 소감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런 영광스러운 상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서린은 잠시 멈추고 객석을 둘러보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미숙 여사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서린을 바라보고 있었죠. 서린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유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았죠. 하지만 부모님은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존심입니다. 청중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존심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남을 깔보거나 무시하는 오만함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존심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인정이 아닌 자신의 노력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서린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는 한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가난한 집 딸이라는 이유로, 배경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당했죠.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우도 복잡한 표정으로 서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생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를 정의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린은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편견과 싸우며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모든 사람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서린아,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너에게 배웠어.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진짜 자존심이 무엇인지. 서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우리 모두 앞을 보고 살아요. 시어머니가 서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너를 용서하지는 못해도 적어도 이렇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줘서. 서린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도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다가오지는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축하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린은 행사장을 나왔습니다. 겨울밤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물었습니다. 대표님, 이제 어디로 가실까요? 서린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회사로 갑시다. 내일 아침 일찍 중요한 미팅이 있으니까요. 그녀의 발걸음은 당당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오직 윤서린이라는 이름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자존심의 정의였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히 사는 것.